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미 국방부가 가장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고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끄는 미 중부사령부가 SNS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실시간 탐지해 요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중동 역사상 가장 통합된 공중방어체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화력을 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대한 분노 작전 열흘째를 맞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은 고립됐으며 처참히 패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개전 이후 가장 격렬한 파상 공세를 퍼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Intelligence more refined and better than ever.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미군이 최고 강도의 공세를 예고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적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란의 항복을 빠르게 끌어낼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 섞인 주장과 달리 미군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열흘간의 전쟁으로 미군 부상자가 약 140명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이란 전쟁 목표와 종료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Americans are sick and tired of forever wars, and there's no timeline here, no seeming end game, no strategy for what success is. 이런 가운데 이란전의 초기 지지율이 과거 미국이 개입했던 전쟁들과 비교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공습 전에 충분한 설득을 하지 않았고 정치 양극화로 개전 초기 공론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 전력인 사드 포대 일부를 국내에서 빼내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동에 부족한 무기를 채워넣는 게 아닌 예방적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한반도 대비 태세에까지 전쟁 불똥이 튀게 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 발발 일주일 만인 지난 6일 미국 국방장관은 무기 고갈 지적을 일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We've got no shortage of munitions. Our stockpiles of defensive and offensive weapons allow us to sustain this campaign as long as we need to. 그러나 이런 단호한 엄포와는 달리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선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 한반도 핵심 방공 전력인 경북 성주군 사드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또 미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등 여러 곳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중동 지역 무기 부족 때문이란 관측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방어력을 강화하고 보복 공격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예방적 차원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마크 칸시안 수석 고문은 사드와 패트리엇을 많이 발사할수록 인도 태평양 지역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감수해야 할 안보 공백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개전 이틀간 미군은 이란 공격에 56억 달러, 우리 돈 8조 3천억 원어치 군수품을 쏟아 부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첨단 무기가 빠르게 소진돼 미군 전투력이 크게 약화할 거란 우려가 미 의회 내부에서 나오는데 주한미군 무기체계 순환 배치로 우리 대비태세 역시 중동 정세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반응했는데 그런데 백악관이 그런 작전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유가와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X에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대변인은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성공 발표글을 삭제했는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And I can confirm that the U.S. Navy has not escorted a tanker or a vessel at this time, though of course that's an option.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 성공글이 올라온 직후 국제 유가인 브렌트유는 물론 뉴욕 유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15% 정도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당시 동반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도 뉴욕장에서 1465.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이후 유가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결국 뉴욕 증시도 혼조 마감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내의 엇박자가 시장에 혼란만 키운 셈입니다. Oil is moving markets, and until we see a tanker, or at least multiple tankers for that matter, pass successfully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unharmed, I think this volatility is going to stick in the markets. 앞서 전날도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강조하며 유조선 통행 정상화에 조바심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기뢰 부설용 선박 10척을 파괴했다고 밝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달아오르고 있는 6월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시작으로 공천 심사에 돌입했고 등록을 보류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역대급 승리를 약속했고 조국혁신당은 호남서 경쟁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접 첫 테이프는 대구가 끊었습니다. 오는 6월 대구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인사들은 모두 9명. 원내 사령탑의 전직 장관까지 지낸 쟁쟁한 이력들이지만 공천의 긴장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 35년여간 경제 관료로 근무를 했고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 지내면서 가진 경제 전문성. 대구 혁명이 필요하다. 대구 혁명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산업혁명, 정신혁명이다. 북적였던 대구와 달리 서울은 3파전으로 다소 썰렁한 모습이었고 대전과 세종은 현역만 홀로 참석하는 등 면접장에도 지역 간 편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당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미등록 승부수를 던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관위는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고 손짓했고 추가 접수는 가능하게 되어 있고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역시 등록을 하는 김태흠 충남지사에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내려가 면담했습니다. 지방선거 준비에는 두세 걸음 앞선 민주당은 역대급 깨끗한 공천, 역대급 승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꼭 10년 전 오늘 컷오프 당했다는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패자 없이 모두가 승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을 버리지 않고 당을 지키겠다. 조국 혁신당도 예비 후보 40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작했는데 혁신당 1호 단체장 정철원 담양군수 등이 참여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좋은 경쟁에서 이길 후보를 찾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 등 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전국 곳곳에서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화의 제도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분쟁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하청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이제 노동쟁의 대상입니다. 법이 말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더 이상 숨지 말고 교섭 테이블로 나와 자회사 노동자와 대화해야 한다.
쿠팡 배송자 회사인 쿠팡 CLS도 택배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문을 통해 알렸습니다. 노동계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지만 하청 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지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구 단일화로 가로막을지라도 저들이 또다시 법과 제도로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진짜 사장을 우리 앞에 앉히고. 경영계는 시행 초기인 만큼 대체로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름으로 짧게 입장문을 내고 노동계의 교섭 절차 준수를, 정부엔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와 전담반을 운영해 노란봉투법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정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노사의 우려를 넘어 법 취지인 대화의 제도화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균형 있는 분쟁 조정이 핵심 역할을 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날이 좀 흐린 것 같은데요. 일교차도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흐리고 쌀쌀한 수요일 아침인데요. 현재 서울은 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지만 하루에도 기온 변동이 심한 만큼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연일 초미세먼지가 말썽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충북과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그 밖의 지역도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특히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과 밤에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한 가운데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0.1도, 대전 영하 1.1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과 부산 1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남을 중심으로는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